활기찬 아침 맞이하셨습니까? 대한민국의 아침을 여는 대한민국 아침 뉴스 시작합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내일 전격 백악관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친서가 기대된다며 6월 북미 정상회담에 더해 추가 회담이 필요할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뉴욕에서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열리던 중 한 행사장으로 떠나던 트럼프 대통령. 북미 고위급이 아주 좋은 회담을 하고 있다며 북한 김영철 부위원장의 백악관행을 예고했습니다. They'll be coming down to Washington on Friday. A letter is going to be delivered to me from Kim Jong-un. So I look forward to seeing what's in the letter.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내용은 긍정적일 것이라며 기대감도 나타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미 고위급 회담 결과를 전하며 김 부위원장의 워싱턴행을 발표했습니다. Vice Chairman Kim Young-chol is now planning to travel to Washington to deliver a personal letter from Chairman Kim Jong-un. 트럼프 대통령은 6월 10일 싱가포르 북미 회담이 예정대로 열리길 바란다면서도 한 번의 담판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I want it to be meaningful. It doesn't mean it gets all done at one meeting. Maybe you have to have a second or a third, and maybe we'll have none. 이는 북미 간 비핵화와 체제 보장 합의가 쉽지 않을 뿐더러 종전선언 등으로 이어질 경우 추가 회담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에는 미사일도 포함된다며 미국 본토를 겨냥하는 ICBM 해결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또 북한 비핵화는 가능한 빨리 실행돼야 하며 대북 제재를 해제할 수 있는 상황이 오면 매우 기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김영철 부위원장과의 고위급 회담을 마친 뒤 북미 협상이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북미 합의를 위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김영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이 뉴욕에서 약 2시간 20분 동안 고위급 회담을 가졌습니다. 국무부는 북미 대화에 진전이 있어 회담이 예상보다 일찍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도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지만 북미 간 협상은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This is a difficult challenge. Make no mistake about it. There remains a great deal of work to do. And we made progress here as well as at the same time made progress in the other venues that come. 특히 72시간 동안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밝혀 뉴욕 회담은 물론 최근 이루어진 판문점과 싱가포르 협상도 북미 간 이견을 좁히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북미가 합의에 이르려면 김정은 위원장의 과감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밝혀 비핵화를 위한 통큰 결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It will take bold leadership from Chairman Kim Jong-un if we are able to seize this once-in-a-lifetime opportunity to change the course for the world. President Trump and I believe Chairman Kim is the kind of leader who can make those kinds of decisions. 폼페이오 장관은 그러나 북미 정상회담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확신한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또 김 부위원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밝혀 두 정상 간 극적 합의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폼페이오 장관과 고위급 회담을 마친 김영철 부위원장은 이제 이곳 뉴욕을 떠나 백악관이 있는 워싱턴 DC로 향합니다.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양측의 협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우리 정부도 오늘 북측과 만납니다.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고위급 회담이 오전에 열립니다. 철도와 이산가족 상봉 등이 논의될 텐데 역시 북미 간 협상 분위기에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회담 당일 새벽 갑작스럽게 어그러졌던 남북 고위급 회담이 16일 만에 재개됩니다. 북측이 한미연합 공중훈련 넥스 선더를 문제 삼으면서 무기한 연기될 듯했던 고위급 회담이 2차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부활한 겁니다. 우리 측에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 대표로 국토부와 문체부 등이 참여하고 북측에서는 리성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철도성과 체육성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회담인 만큼 의제는 판문점 선언에 언급된 사안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5월 중 개최하기로 했던 군사회담과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온 6.15 남북 공동행사 개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또 준비하는 데 최소 2달 가까이 필요한 8.15 이산가족 상봉 논의도 시급한 안건입니다. 남북 모두 철도와 체육 관련 당국자가 대표로 나선 점으로 미뤄 동해선 경의선 연결과 8월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공동참여 방안도 테이블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고위급 회담은 이제 이 판문점 선언에서 나왔던 합의들을 실질적으로 이제는 조기에 이행해 나가기 위해서 남북 모두 노력한다. 이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또 북측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삼고 있는 탈북 여종업원 송환 문제가 어떤 식으로 결론 날지도 관심입니다. 문제는 비핵화와 체제 안전 보장 등을 의제로 미국에서 열리고 있는 북미 간 막판 협상입니다. 성공적으로 끝날 경우 남북 간 논의도 급물살을 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회담 성과를 예단하기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제기됩니다. YTN 황희경입니다. 네, 뉴욕에서 열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부위원장과의 북미 고위급 회담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마무리됐습니다. 네, 관련 내용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거의 잠을 주무시지 못하고 계속해서 회담 결과 지켜보셨을 텐데 그렇습니다. 한 150분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좀 어떻게 진행된 것으로 보십니까? 당초 예상했을 때는 한 3시간 정도 꽉 채우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좀 일찍 끝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 국무부가 설명을 했습니다. 진전이 있었고 그래서 예상보다 좀 일찍 끝났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각으로 새벽 3시 15분에 폼페이오 장관이 직접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한 15분 정도 했는데 폼페이오 장관 스스로 올바른 방향으로 준비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뭐 여러 가지 뭐 북한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도 좀 하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좀 긍정적으로 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폼페이오 기자회견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가장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게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전달할 것이냐 네.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졌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에 예. 김이 좀 빠졌습니다. 기자회견 하기 전에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말을 해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기자회견을 새벽 3시 15분에 시작을 했는데 그거보다 먼저 워싱턴에서 예. 워싱턴을 떠나기 전에 공항에서 예. 김영철 통전부장이 워싱턴으로 내려오고 있고 친서를 휴대할 것이고 그것을 고대하고 있다 예.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약간 김이 빠졌습니다. 예, 김이 빠지긴 했지만 어쨌든 기자회견 내용에서 그런 관련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네.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추가 내용은 또 다시 한번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Today, Vice Chairman Kim and I discussed how our countries could come together and take advantage of the unique opportunity that our two leaders have created through their visions of the future that they have so clearly articulated. Vice Chairman Kim Young-chol is now planning to travel to Washington to deliver a personal letter from Chairman Kim Jong-un. The proposed summit offers a historic opening for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to boldly lead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into a new era of peace, prosperity, and security. Our two countries face a pivotal moment in our relationship in which it could be nothing short of tragic to let this opportunity go to waste. 네, 김영철 부위원장 이제 우리 시간으로 내일 그 미국 현지 시간으로 내일 워싱턴을 그렇습니다. 방문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2000년에 조영록 이후에 18년 만이라고 하던데요. 조명록이라고 네, 하고요. 조명록 이후에. 그 당시에 이제 인민군 총정치국장이었고 인민군 차수였고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총정치국장 호칭을 그 당시에 제일 많이 사용을 했는데 뭐 요즘엔 차수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만 그 18년 만에 다시 북한의 고위급 뭐 최고위급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겠지만 고위급이 워싱턴을 방문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백악관에서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백악관으로 생각이 되고 백악관에서 미국 대통령을 만나는 이런 사진이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때 2000년 10월이었는데 이 일이 지금 18년 만에 재현된다고 하는 것은 그 2000년 때 북미 정상회담, 특히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이 그 회담을 통해서 평양을 방문하는 계획을 세웠거든요. 네. 그래서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고 비핵화 문제 또 그 당시 미사일 문제가 더 컸습니다. 그 미사일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는 그런 수순으로 가고 있는데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12일 날 북미 공동 이제 커뮤니케가 있었는데 11월 10일쯤
대통령 선거를 했고 빌 클린턴의 민주당 후보인 엘고 후보가 졌습니다. 네. 공화당의 조지 W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빌 클린턴 대통령의 북한 방문이 예정이 됐다가 취소가 된 일입니다. 그것이 18년 만에 다시 똑같은 수순을 밟으면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점에서 18년 동안 미뤄졌던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이 지금 다시 재현이 되고 있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일정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민주당 오바마 정부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을 사실 트럼프 정부에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 초기만 해도 조금 예상을 하기 어려웠는데요. 물론이죠. 어떤 것이 가장 큰 작용을 했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다들 학자들끼리 도대체 작년만 해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많았고 특히 지난해 8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화염과 분노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유엔 총회장에 가서는 destroy, 완전히 부셔버리겠다라는 단어도 사용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말만 그런 게 아니라 한반도 전체에 상당히 많은 전략적 자산, 핵무기 공격이 가능한 전략적 자산을 불러다 놓고서 위협도 한 것도 사실이고요. 이런 상황을 돌이켜볼 때 지금 이런 상황은 급반전이 180도 달라진 환경인데 이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공통의 분석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3명의 주요 지도자가 결합되어 있는 같은 시대에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이런 속에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느냐 이런 판단들을 많이 합니다. 기본적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말부터 국가 핵무력을 완성을 했기 때문에 국가 전략을 완전히 바꿔서 남북 관계 개선도 하고 미국과는 핵담판도 하고 하는 그런 구상을 가진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상은 작년에 처음 만들어진 게 아니고 2014년에도 한번 하려고 했고 2012년에도 한번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조합이 안 맞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쪽에서 받아주지도 않았고 미국에서 받아주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지난해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어떤 전략적 판단을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받아주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걸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또 트럼프 세 지도자가 같은 시기에 중요한 문제를 다루면서 예상을 뛰어넘는 이런 획기적인 상황이 반전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해석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해석이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뜻대로 다 가고 있는 것이다. 어떤 분은 문재인 대통령의 그림이 다 통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이제 도널드 트럼프의 제재와 압박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 작전이 통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굴복을 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거기에 편승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다 맞지 않고 3명이 동시에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이 우연적으로 맞아떨어지면서 서로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많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회담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없다. 하루 이틀 정도 추가 회담이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복합적으로 더 이야기를 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의미일까요? 1차적으로는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북미 정상 간에 논의할 내용이 이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짜야 됩니다. 몇 년도 몇 월까지 비핵화를 어느 정도까지 한다. 아니면 상응 조치를 할 때 북미 수교를 어떻게 한다. 평화협정은 언제까지 한다. 이런 식의 로드맵을 짜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아마 복잡해서 하루 가지고 안 되고 이틀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회담의 복잡성, 협상의 복잡성이 아니라 첫날에는 북미 회담하고 둘째 날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을 해서 남북미 정전선언을 하는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하루 더 할 수도 있다. 이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미 정상, 삼국 정상의 종전선언 얘기를 몇 차례 했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북미 정상이 모여 있는 그 장소에 문재인 대통령만 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북미 회담은 1차로 하고 전혀 다른 세션으로 남북미 종전선언을 위한 그런 게 염두에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둘 중에 어느 쪽인지 아직 섣부른 예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두 개의 가능성을 놓고 관찰을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남북미 정상회담까지 이어진다면 어떻게 보면 정말 빠른 속도로 이제 논의가 진행이 되는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요. 앞서서 폼페이오 장관의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 이야기를 하면서 김이 좀 새버렸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폼페이오 장관의 기자회견은 약간 김이 샜습니다. 네. 예. 트럼프 대통령의 녹취도 그러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 just want to tell you we're doing very well with North Korea. Our Secretary of State has had very good meetings. He's meeting again today. I believe they'll be coming down to Washington on Friday, and a letter is going to be delivered to me from Kim Jong-un. So I look forward to seeing what's in the letter. I think it'll be very positive. The meetings have been very positive. We'll see what happens. It's a process. It's all a process. We'll see. And hopefully we'll have a meeting on the 12th that's going along very well. But I want it to be meaningful. It doesn't mean it gets all done at one meeting. Maybe you have to have a second or a third. And maybe we'll have none. But it's in good hands. 기대된다라고 말했던 건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양쪽의 고위급 회담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로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예 회담이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무슨 이야기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의 화법 중에 일부다 이렇게 일단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넘게 2년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 2년 넘게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것을 여러 차례 봤지만 어느 하나에만 신경을 쓰다가는 큰 가지를 놓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확정되기 직전까지는 또 이제 확정된 이후에도 어떤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을 계속 만들어 놓고 자신이 마지막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여지를 남겨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화법이 그래요. 그래서 물론 이제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을 했지만 그 앞에 한 번뿐만이 아니라 2차 정상회담도 가능하고 3차 정상회담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회담이 없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무게는 회담이 열리기를 고대한다. 열릴 것으로 추측이 된다. 이런 쪽에 아직은 무게가 좀 있는 것 같고 네. 그쪽으로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더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영철 통전부장이 뉴욕으로 갔고 그 다음에 북한이나 미국에서 김영철 부장이 워싱턴에 갈지 안 갈지에 대해서 발표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뉴욕에서 국무장관 회담을 고위급 회담을 한 이후에 회담의 결과를 보고서 이제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예고가 돼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미 김영철 부장이 워싱턴으로 간다 하는 것은 회담 결과가 좋다.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전망 또 김영철 통전부장의 워싱턴 방문 이런 것들이 일단 양측에서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북한의 비핵화에는 미사일도 포함된다 이런 언급도 있었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봐야 될까요? 그것이 어쩌면 아직 합의가 안 된 부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폼페이오 장관의 기자회견이 이제 뒤에 있었죠. 그런데 폼페이오 장관의 기자회견 내용 중에 미국의 회담 이번 북미 정상에 대한 목표는 뚜렷하다. 그것은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의 모든 목표가 맞춰져 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CVID는 이제 그러니까 핵무기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핵무기나 핵물질이나 핵시설 요 세 개에 대한 걸로다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미사일, 탄도미사일 부분은 약간 거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북한이 동의한 부분인지 아닌지는 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다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말하는 CVID에 이 핵탄두를 실은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이 미국으로 오는 것이 가장 큰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핵무기만 없애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없애지 못하면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예. 탄도미사일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장거리, 중거리, 단거리. 그중에서 미국이 걱정하는 것은 장거리 미사일입니다. 현재까지 북한이 실험을 해서 성공한 것이 장거리 미사일 중에 중장거리 및 장거리 중에 화성 12형, 화성 14형, 화성 15형 세 가지가 있는데 아마도 미국은 이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는 폐기를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은 미사일은 중거리와 단거리를 다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종류, 화성 12, 14, 15, 세 가지 종류를 말한 것으로 보인다면 그러면 절충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미사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혹시 이것이 중거리 미사일까지 포함이 된다면 북한은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고 이 부분은 합의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사안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이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에 변함이 없다, 일관되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을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조금 전에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북미 관계와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풀어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하는군요. 예.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그 의견을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조선반도 비핵화 의지에는 변함이 없고 일관되며 확고하다. 그리고 북미 관계 비핵화에 새로운 방법으로 단계적으로 풀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혹시 주목해야 할 점이 어느 부분에 있다고 보십니까? 내용적으로는 뭐 단계적이라고 하는 저 부분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을 중시를 해야 되는데 저 얘기가 언제 나왔느냐 하면은 지금 평양에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방문 중입니다. 어제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을 한 것으로 어제인가 그제 한 것으로 돼 있고요. 이제 라브로프 외무장관의 기자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언론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이제 발언 내용이 좀 소개가 됐는데 그것을 오늘 이제 6시에 이제 북한의 언론 조선중앙통신이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이제 소개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 일관성 있게 확고하다라는 부분이 다시 한번 강조가 됐는데 이것은 사실 이제 반복한 내용이고. 근데 지금 이제 비핵화가 단계적으로 돼야 한다라는 내용은 미국에서 말하는 비핵화에 있어서 완전하고 이제 불가역적이며 또 검증 가능하다는 부분에서 일괄 타결이 돼서 일괄적으로 돼야 된다. 단계적이 아니라 한 번에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과 맞지 않는 요소가 있어서 이 부분을 절충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이제 비핵화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그 부분에서 여전히 북한이 단계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변경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전히 이 부분이 미국과 합의가 완전히 되지는 않은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인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뭐 충돌하는 부분이라고 뭐 해설하기는 좀 어렵고요. 먼저 번에 5월 23일 날 한미 정상회담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발언해서 우리 미국은 비핵화가 이 올인원 한꺼번에 일괄 타결되는 걸 원한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그게 어렵다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그 단계를 빠른 시간 안에 압축을 해서 속전속결로 하는 것은 뭐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게 비핵화라는 게 한 번에 한 방에 하고 싶지만 물리적으로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적으로 하되 가장 빨리 하면은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의 수순에 대해서 합의할 수 있는 부분, 절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나는지 이제 북미 회담, 이번 뉴욕 회담에서 논의가 됐을 텐데 그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발표는 안 됐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 싱가포르 회담에서 아마도 그 이후에 발표가 나지 않을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했다는 부분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아침 보도를 해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체제 보장 문제를 계속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 북한 입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제 체제 보장이라는 표현도 있고 이제 체제 안전 보장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뭐 같은 얘기처럼 들리는데 북한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말하는 것은 체제 안전 보장입니다. 체제 보장이 아닙니다. 체제 보장이라는 것은 사실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외부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외국의 침공으로부터의 체제 보장은 체제 안전 보장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고요. 주민들이 봉기해서 주민들이 정권에 반대해서 체제가 붕괴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이제 체제 보장이라는 말을 써서 북한이 원하는 것은 내부적인 문제까지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북한을 침공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을 약속하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 그런 문제는 사실 복잡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크게 봐서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외교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북미 수교가 돼서 이런 이제 미국이 북한을 침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법적으로 차단하는 문제가 있고요. 군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군사적인 문제는
지금 정전협정 체제에서 이제 사실 전쟁을 잠시 중단한 상태인데 이거를 평화협정으로 바꿔서 좀 군사적인 문제도 국제법적으로 좀 해결을 하자 이런 문제가 있고, 세 번째로는 북한하고 미국이 적대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북한의 경제 발전을 미국이 막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북한의 주장입니다. 네. 그게 이제 제재와 압박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실제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굉장히 강도 높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독자 제재도 있고, 우리도 하고, 일본도 하고 있고, 그거를 북한은 제재를 풀어야 된다. 이것이 체제 안전 보장에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 세 가지 방면을 북한이 원하는 방식대로, 어떻게 보면 북한이 말하는 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으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완전한 비핵화를 할 수 있다는 건데, 미국이 봤을 때 이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북미 수교를 한 방에 할 수가 없고, 평화협정도 한 방에 할 수가 없고, 제재 해제도 한 방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단계적으로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북한이 걱정하는 건 뭐냐? 미국이 한다고 해놓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을 했는데 정권이 교체가 됐어요. 다음 대통령이 왔어요. 뭐 자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한 거를 용납할 수가 없다, 지워버리겠다 하면은 그때 북한은 어떡합니까? 네. 북한이 걱정하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할지도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이후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그 부분까지 보장하라는 게 북한의 기본 입장이라서 사실 이 부분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네. 예, 미국이 이야기하는 비핵화, 그리고 북한이 이야기하는 체제 안전 보장까지도 미국 현지 시각으로 내일 아마 뭐 친서를 전달하면 친서 내용도 나오겠지만, 네. 그 가운데서 어느 정도 또 윤곽이 또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한 단계 진전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예,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직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오랜 기간 죄의식 없이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이명희 씨가 지위를 이용해 죄의식도 없이 직원들을 때렸다며 공개 비판했습니다. 재벌 총수 부인이 직원 폭행 혐의로 구속되는 초유의 일이 현실이 될지 관심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2차 소환 때 취재진을 피하려고 기습 출석했던 이명희 씨는 실내에서 우산을 꺼내 얼굴을 가렸습니다. 뛰듯이 조사실로 향하던 이 씨는 직원들을 자주 때렸느냐는 질문에 끝까지 답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도 직원들 아직 폭행하셨나요? 예?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피해자 11명에게 24차례나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경비원을 향해 가위를 던지고 도로에서 차량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기사 다리를 발로 차 2주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이 씨가 주변에 있는 물건을 가리지 않고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던지기 일쑤였다고 증언합니다. 제 주방 쪽문 쪽에 이제 거기다가 이제 구두를 놓았는데 새벽에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구두를 왜 여기 냄새나는 걸 여기다 놨냐고 하면서 집어 던져가지고. 폭행을 당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 씨 지시를 받거나 따라야 하는 자택 경비원이나 운전기사, 공사장 관계자였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죄의식 없이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했다며 이례적으로 영장 신청 사유까지 공개했습니다. 재벌 총수의 아내가 직원을 폭행해 구속된 사례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만큼 영장 발부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 불신으로 번지면서 결국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국민 담화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문건만 봐도 대법원이 민감한 정치적 사안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는 평가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이번 사태는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예견됐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 상당수가 조직적으로 지시받고 움직인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2014년 법원행정처 심의관이었던 정모 판사가 작성한 문건은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국정 운영의 동반자, 파트너라는 이미지를 최대한 부각할 수 있는 시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며 정권에 유리한 방향을 검토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겼기 때문입니다. 정 판사는 또 사법부가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왔다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등을 사례로 든 현안 관련 말씀 자료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 법원행정처 심의관이었던 김모 판사가 작성한 통진당 지방의원 대책 검토 문건을 보면 통진당 지방의원의 의원직 상실 방안으로 지자체장의 소송을 활용하는 방안이란 문구도 등장합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대법원이 정치적 사안에 개입하려 한 정황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수건사업으로 추진하던 상고법원 설치에 비판적이던 법원 내 인권법 연구회의 회원을 줄이는 방안과 이번 조사의 시발점이었던 동료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해 일종의 블랙리스트란 비판을 받았던 문건들도 사법 불신을 초래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문건을 작성했던 현직 판사들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엄중히 처벌하겠다며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일부 비공개 문건이 추가로 공개되면 내용의 실행 여부를 떠나서 사법부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노동조합 와해 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박상범 전 삼성전자 서비스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재판부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염려가 없는 점, 증거를 인멸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구속 수사와 사유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입장 자료를 내고 법원의 결정에 일관성과 합리성을 찾아볼 수 없다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큰 현실을 도외시한 판단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6월의 첫날인 오늘 올 들어 가장 더운 날씨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서울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른다고 하는데요. 한낮에는 자외선과 오존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박현실 캐스터. 네, 서울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은 한여름 날씨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6월의 첫날인 오늘 내륙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7월의 한여름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이 30도까지 올라서 올 들어 가장 덥겠고요. 광주의 낮 기온이 31도, 밀양은 32도까지 오르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겠습니다. 출근길 나오실 때에는 얇은 반소매 옷차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내륙 곳곳에 옅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오전까지 대기 정체로 수도권과 충청, 전북과 경남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겠고요. 낮부터는 전국이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낮 동안 맑은 하늘에 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서울 30도, 대전과 광주, 대구 31도, 합천은 32도까지 올라서 평년보다 4도에서 5도가 높아 무척 덥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비 소식 없이 맑겠고요. 낮 기온이 30도 안팎을 보이며 한여름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강한 볕에 한낮의 자외선 지수가 전국에서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고요. 오존 지수도 무척 높겠습니다. 한낮의 장시간 야외 활동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박현실입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하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김 부위원장과의 고위급 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Today, Vice Chairman Kim and I discussed how our countries could come together and take advantage of the unique opportunity that our two leaders have created through their visions of the future that they have so clearly articulated. Vice Chairman Kim Young-chol is now planning to travel to Washington to deliver a personal letter from Chairman Kim Jong-un. The proposed summit offers a historic opening for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to boldly lead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into a new era of peace, prosperity, and security.
Our two countries face a pivotal moment in our relationship in which it could be nothing short of tragic to let this opportunity go to waste.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비핵화에는 미사일도 포함되며 북한과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한 번 넘게 회담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다음 달 12일 열리길 희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 비핵화에 미사일도 포함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비핵화가 실행 가능한 한 빨리 돼야 하며 미국이 대북 제재를 해제할 수 있는 상황이 오면 매우 기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유럽연합과 캐나다,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동부 시간으로 1일 0시를 기해 EU, 캐나다, 멕시코산 철강 제품의 25%, 알루미늄 제품의 10%의 관세 부과 조치가 발효됩니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 EU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미국 정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세계무역기구 WTO의 규정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해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넥센 히어로즈의 트레이드 뒷돈 스캔들이 프로야구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지만 문제는 감독관 역할을 해야 할 KBO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히어로즈 구단이 지난 10년간 트레이드 이명 계약으로 챙긴 돈이 무려 131억 5천만 원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야구계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뒷돈을 요구한 히어로즈와 뒷돈을 제공한 8개 구단,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KBO 모두 여론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KBO는 이미 구성한 특별조사위원회에 추가로 회계 전문가와 변호사, 클린 베이스볼 센터 관계자를 투입해 뒷돈 규모 전수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비난 여론을 의식해 발빠르게 대응했지만 KBO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많지 않습니다. 리그 퇴출이나 뒷돈 전액 환수 등 강력한 제재를 내리기에는 법적인 근거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뒷돈의 사용처가 문제의 핵심인데 구단 경영진의 개인 용도로 흘러가지만 않았다면 법적인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선수단 연봉이나 구단 운영비, 직원들 월급 이렇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다 그러면 그 부분은 이제 환수 부분에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정규리그가 한창 진행 중이란 점도 KBO로서는 고민입니다. KBO 규약에 따르면 선수단이 구단에서 월급을 받지 못하게 된 상황을 제외하고는 KBO가 야구단 운영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넥센 구단이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시즌을 치르는 상황에서 KBO가 섣불리 구단을 흔들었다가 리그 전체가 파행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KBO는 일단 6월 한 달 동안 전수조사를 통해 뒷돈 규모와 사용처를 확인한 뒤 상벌위원회를 열어 관련자 징계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넥센의 박동원, 조상우 선수가 출국 금지 조치됐습니다. 두 선수는 지난 23일 인천의 호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은 두 선수는 성관계한 적이 없다거나 합의된 관계였다며 혐의를 적극 부인했습니다. 경찰이 물대포에 캡사이신 등 최루액을 섞어 집회 참가자에게 뿌리는 행위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경찰의 살수차 운용 지침이 법적 근거 없이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헌법 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또 국회의사당 100m 이내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법률 조항에 대해서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다만 국회 인근 집회를 어떤 형태로 허용할지는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며 2019년 12월 31일까지만 기존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은 뉴스입니다. 루게릭병 환자들을 돕기 위해 지난 2014년 처음으로 시작된 아이스버킷 챌린지 기억하실 텐데요.
가수 션 씨가 2018년 캠페인의 첫 시작을 알린 후 스타들의 동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아이스버킷 챌린지는 지목받은 사람이 24시간 이내에 얼음물을 뒤집어 쓰거나 기부금을 내는 릴레이 기부 캠페인인데요. 가수 션 씨가 지목한 배우 박보검 씨, 시원하게 얼음물을 뒤집어 썼습니다. 박보검 씨와 함께 지목을 받은 스타는 소녀시대의 멤버 수영 씨였는데요. 수영 씨 역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한다며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규칙에 따라 이들은 각각 또 다른 3명씩을 지목했고 동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루게리병 건립을 위한 스타들의 훈훈한 기부 캠페인, 올해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환자들에게 큰 힘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격투기 유망주로 주목받던 한 대학생이 백혈병 판정을 받았습니다. 같은 대학 학생들이 투병 중인 친구를 돕기 위해 모금 활동에 나섰습니다. 훈훈한 사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격투기 특기생으로 지난해 대구대 체육학과에 입학한 김유진 학생. 각종 격투기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활발한 선수 생활을 하던 중 지난해 7월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체육학과 학생들이 도움을 주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방문객이 많은 대학 축제 기간에 공연을 준비해 모금 활동을 벌이기로 했는데요. 태권도와 댄스, 줄넘기, 노래 등 다양한 공연을 통해 모금 동참을 호소했고 그 결과 약 360만 원의 정성이 모였습니다. 학생들은 직접 성금을 전달할 예정인데요. 선후배와 친구들의 정성이 힘든 투병 생활 중인 김유진 학생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뉴스였습니다. 6월이 시작되자마자 한여름 더위가 찾아옵니다. 내륙 곳곳의 기온이 30도를 웃돌면서 7월의 한여름처럼 덥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은 30도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광주 31도, 경북 경산은 32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한낮에는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오존 농도도 대부분 나쁨 수준까지 오르면서 일부 지역은 오존주의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안개가 끼는 가운데 대기 정체로 오전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높다가 낮부터는 대부분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하늘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습니다. 서울의 기온이 17.5도, 부산 18.3도, 청주 17.8도로 선선한데요. 낮 기온은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면서 덥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겠고 대구 31도, 전주 30도, 부산 25도 선이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에도 맑은 가운데 3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올라서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 아침 뉴스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